어머니 방에서 짐을 좀 치워주셔야겠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니? 내 짐을 치우라니. 이번에 아이들 공부방을 넓히려면 어머니 방을 치워야 하니까요. 공부방 하려고 내 방을 없앤다고. 네. 아이들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당분간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요새 중요한 기간이라 이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는 올해로 77세인 최정자입니다. 그날도 새벽 6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연 가족을 위한 희생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오늘도 바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33년 전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청소 용역까지 나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굳건히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혼자서 아들 상우를 키우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서라도 월세나 대출금을 밀리지 않으려 애썼죠. 그렇게 이루어낸 완전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아들 상우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 다은이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는 며느리와 함께 두 손주까지 함께 살며 집안은 늘 북적거렸죠. 저는 매일 아침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 픽업을 해주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안기며 말할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평생 꿈꿔온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가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은이가 거실 곳곳에 놓인 박스들을 가리키며 다가왔죠.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아이들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넓혀주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어머니 방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바꿔야겠어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이 잠들고 깨어난 그 공간을, 자신의 모든 추억이 담긴 그 방을 포기하라는 말이었거든요. 내 방을 없앤다고? 네,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아이들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침대와 옷장,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놓인 화장대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평생 모아서 산 집에서 말입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은 최정자 당신 집이야.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살아.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가족을 위한 희생에는 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편안히 누워 하루를 정리하던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진 거죠. 거실 소파는 생각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77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불편하시죠?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 자니 온 가족의 동선과 겹쳤거든요.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며느리,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손주들까지 개인 공간이 없는 저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시간에도 제약이 생겼죠. 어머니,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TV 소리가 너무 커요. 좀 줄여주시거나 아예 꺼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머니, 우리 아이 성적이 더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유일하게 즐기던 저녁 시간마저 포기해야 했죠. 주방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담그는 김치와 젓갈류를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어머니,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떡해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베란다 김치 냉장고에만 보관해주세요. 평생 해온 방식으로 담근 김치였지만 이제는 냄새나는 음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표 김치보다는 마트에서 사온 포장 김치를 더 좋아한다고 했죠. 할머니 김치는 너무 짜고 맵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김치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바로 그 손주였거든요. 언제부터 아이들의 입맛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음식 솜씨가 떨어진 걸까요? 더 큰 충격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왔었죠. 그것이 유일한 사회적 만남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이 집에서 화상 수업을 받아요. 친구분들과는 밖에서 만나시면 안 될까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며느리는 밖에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77세의 나이로 비 오는 날 밖에서 친구들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는 고려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컨설팅 고객들을 집으로 데려와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상담받으시는 학부모님들이세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는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인데 마치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실 사용도 제한됐습니다. 어머니, 상담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내 집에서 내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자주 발생하는 것을 느꼈죠.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 때면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걸까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내가 제일 불편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소파에서 자다 보니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팠죠. 몇 달째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중요한 컨설팅 예약이 5건이나 있어요. 병원은 내일 가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녁은 꼭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저의 아픔보다 자신의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들 상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엄마, 저도 오늘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병원 모시는 건 주말에 하면 안 될까요? 결국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77세의 나이로 무거운 검사 장비들 사이를 혼자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휴식이란 사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안일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제 방식과 규칙대로 집안일을 했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취향과 방식에 맞춰야 했죠.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반찬 안 먹어요.
좀 더 담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식기세척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하시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은 이제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요리와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틀렸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더욱 서글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를 찾아와 안기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와의 시간보다 공부와 게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 있어서 바빠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할머니, 친구랑 온라인 게임 약속 있어서 지금은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공부에 방해가 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일요일 오후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며느리는 컨설팅 자료를 정리하고 아들은 회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흡사 투명 인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요즘 좀 외롭구나. 예전처럼 가족들과 소소한 대화라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저는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표현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자신은 이제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밤늦게 혼자 소파에 누워있을 때면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의 기쁨, 아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하던 기억,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정성스럽게 차려준 상차림까지 그때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용한 존재가 된 걸까요? 자신이 평생 바쳤던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더 큰 배신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온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컨설팅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집에서 하는 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실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쓰고 계신 거실 공간의 절반 정도를 제 사무실로 만들어도 될까요? 파티션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방을 빼앗긴 상황에서 거실마저 나누어 써야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가족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시간은 저녁이니까 낮에는 제가 쓰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쓰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또 하나의 공간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이미 거실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일이 진행된 거였죠.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소파와 작은 TV가 있는 구석진 공간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드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낯선 사람들과 함께 거실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컨설팅 받으러 온 김민준 학부모인데요. 네, 잠깐만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저는 제 집에서 마치 관리인처럼 손님 맞이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TV 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상담 내용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기침 소리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까지도
신경 써야 했거든요.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주말에도 상담이 이어졌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편히 쉴 수 있었던 주말마저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VIP 고객들이 오세요. 이분들은 평일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결국에는 주말에도 집에서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밖으로 나가야 했죠.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중에는 부엌 사용도 제한되었거든요. 어머니, 상담 시간에는 부엌에서 요리하시면 안 돼요. 냄새가 날 수 있어서요.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나중에 해주세요. 자신의 부엌에서 언제 요리를 해야 할지 며느리의 일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사용하던 공간이 이제는 허락받아야 하는 공간이 된 거였죠. 그런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학부모들이 정자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었거든요. 아, 어르신이 함께 살고 계시는군요. 요즘 며느리들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맞아.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계시니까 상담할 때도 신경 쓰이고. 근데 뭐 어쩌겠어. 남편이 모시고 살자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따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 순간 지난 상황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며느리는 언젠가 자신을 따로 살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만든 유일한 성과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봄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컨설팅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거든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컨설팅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사무실을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며느리의 다음 말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방이었던 아이들 공부방을 제 사무실로 바꾸고 아이들은 우리 부부 방 옆 작은 방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하 창고를 정리해서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온돌도 놓으면 충분히 살만할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 창고라니요. 습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평생 모아서 산 집에서 말입니다. 지하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 어머니, 요즘 지하도 정말 좋게 인테리어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주로 잠만 주무시니까 상관없잖아요. 낮에는 1층에 올라오시면 되고요. 며느리는 마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우야, 내 아내가 나를 지하에서 살게 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다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조용한 곳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것이었거든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지하에 살아야 한다고?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죠. 엄마 혼자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하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서 지하 공간을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하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있어요. 저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죠.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가요. 어머니께서는 당분간 거실에서 지내시고 공사 끝나면 지하로 이사하시면 돼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들은 손주와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왜 지하로 이사가? 엄마가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위층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한다고 했어. 그리고 지하가 더 조용해서 할머니한테 좋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손주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런데 왜 제가 지하에서 살아야 하지?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어머니, 혼자 넓은 공간 쓰시는 게 맞나요?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하가 정말 조용하고 좋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77세의 나이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곧 저의 놀라운 결단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을까요? 문득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집 등기부등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 서류를 꺼내 들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정자, 소유자 최정자.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지하에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제일 불편하게 살아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를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 왜 아침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하는데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먹어라. 나도 내일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평생 해오던 집안일을 중단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동네 부동산에 들러 집값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동네 32평 주택이 요즘 얼마나 해요? 부동산 중개사는 저를 보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 동네가 정말 핫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군도 좋아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32평이면 최소 14억에서 1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5억이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2년 전에 2억 원에 산 집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요. 혹시 급하게 파시려면 조금 낮춰서 14억 정도로 하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요즘 이런 집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4억이면 남은 생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복지관에도 들렀습니다. 혹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할머니, 요즘 노인 전용 아파트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같은 또래끼리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주거형도 있고요. 관리비 포함해서
월 40만 원 정도면 깔끔한 원룸에서 혼자 살 수 있어요. 복지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14억이 있다면 월 40만 원씩 내고도 수십 년을 살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다니셨어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아이들 저녁도 준비 안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너희 저녁을 준비해야 되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한 가족인데 왜 나를 지하로 보내려고 했어? 며느리는 저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줄을 몰랐겠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노인 혼자 살기, 노후 주거 형태, 실버 아파트 등의 검색어로 말이죠.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원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진정한 가족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의무감이었을까요? 며칠 후 며느리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이제 지하로 보내려고 하는데 반발하고 있어.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지만 남편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시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집 팔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럼 내일 당장 사진 찍고 매물 올려드릴게요. 요즘 이런 집 정말 잘 나가거든요. 일말의 기대심마저 없어졌고 그 순간 다짐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나의 대담한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진 촬영과 매물 등록을 위해서였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를 이용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집이네요.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위치도 최고고요. 이런 집은 일주일 안에 계약될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는 지방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꿔온 집이었거든요. 매물 가격은 15억으로 올릴게요. 금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협상 여지는 둘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억이면 충분했거든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에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물이 온라인에 올라간 지 단 하루 만에 첫 번째 계약 문의가 들어온 거였죠. 어머님, 벌써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현금 보유자시고 급하게 구하고 계신다네요. 내일 저녁에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집 보러 왔는데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청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곧 현실을 인식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팔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아들 상우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전 침착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인데 팔겠다고 하는데 왜 허락이 필요하지? 아들과 며느리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잠깐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기다리거라. 저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안내하며 집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집은 32평이고요. 남향이라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지하에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요. 저는 지하를 설명하면서 며느리 쪽을 쳐다보며 소개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죠. 구매 희망자들은 집을 꼼꼼히 둘러본 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가격 협상 가능한가요? 지금 계약금 넣어주시면 14억 5천만 원에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저의 명쾌한 답변에 구매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입금할게요. 잔금은 언제까지 치르면 될까요? 2주일 안에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네, 2주요? 엄청 빨리 나가시네요. 저희야 좋죠.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계약이 성사되자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매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상의라고? 너희가 나를 지하에 보낼 때 나와 상의를 했었나? 내 방을 없앨 때 내 동의를 구했나? 엄마,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아들이 항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럼 이것도 가족을 위해서야. 너희에게 어머니한테 얹혀 살지 말고 이제는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거지. 어머니, 저희는 이사 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도 내 앞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차분하게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전세집이나 매매가 가능한 집을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2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니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이사 가야 해요? 그래. 할머니도 새로운 곳에서 살 거란다. 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건 미안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1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죠. 일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노인 전용 아파트 구입비로 3억, 생활비 예금으로 5억, 적금과 투자로 5억, 나머지는 여행과 취미생활에 쓸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사 당일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정리해 두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가구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며느리는 급하게 구한 전세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 너희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거라. 오후가 되자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먼저 실었죠.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향하는 곳은 성동구에 새로 지어진 시니어 전용 아파트였습니다. 똑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는 공동체였죠. 25평의 깔끔한 원룸과 공용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자님.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되네요. 환영합니다. 관리소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죠.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주인이세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새로운 집은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밝은 남향 창문,
깔끔한 주방, 넓은 침실까지 무엇보다 이 모든 공간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1호에 사는 김영숙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최정자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자유로우세요. 아침에는 요가도 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도 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해요. 예전에 이런 일상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남을 위한 시간만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나만의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용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겼죠. 오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자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 산책 어때? 좋아. 오랜만에 나들이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내 또래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더 큰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죠. 제주도 3박 4일 여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여행사 직원은 제 나이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가족분과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니까요. 생전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바닷가를 걸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이런 기분이 자유라는 건가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 순간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7에 찾은 진정한 자유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요리 교실에도 다녔죠.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자야,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친구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글쎄,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겠지. 한편 옛집에서 이사간 가족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고 손주들도 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죠. 아들은 종종 연락을 시도해서 돌아와 달라고 잘하겠다고 설득 아닌 설득을 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을 판 돈은 아직도 14억이나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월 100만 원씩 써도 8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생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몇 달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77세 최정자의 자유로운 하루라는 제목으로 저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7살의 최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에서 보이는 저의 모습은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자신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현실적이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